제가 볼 때는 그렇게 2025년 가도 공급 과잉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25년, 26년 이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제가 볼 땐 공급 과잉보다는 여전히 공급 쇼티지일 거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보다 409%, 뭐 476%, 486% 막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400%면 여러분 5배 오르는 겁니다. 지금 주가보다.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하고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 그냥 조정 왔다고 쉽게 막 내다 팔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와이스트리트 영상인데요. 영상에서 그 유안타 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3월 21일자로 인터뷰를 했던데, 이 인터뷰의 첫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영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저 영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2분 좀 넘어가면서부터 그 이한나 연구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기관 세미나 할 때는 대부분 승가급을 그분들이 기관들 대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섹터에 대한 어떤 뷰를 설명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 승가급을 그분들이 수료를 받으려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 섹터의 비중을 늘릴까? 섹터 비중이라는 게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대호 기자가 받아서 벤치마크 지수보다, 벤치마크 지수라는 건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종합주가 지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치마크 지수보다 앞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한나 연구원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만약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조금은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급락했을 때 버틸 힘이 좀 없잖아. 겁먹는다는 이야기죠. 멘탈 깨지고. 그래서 뭐 영상을 권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좀 제목이 사실은 소개했던 게 그 초강세 배터리주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뭔 이야기 하나 앞부분을 살짝 보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승가를 요구받습니다. 승가를 보여줘야 되고요. 보통 뭐 요즘 증권사들은 그 흐름이 워낙 빨라져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 특히 자산운용사들이죠.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그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얘가 승가를 잘 내고 있나, 그래서 펀드들 간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잘 올려줬는지 이걸 이제 그 점검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2개월, 3개월마다 다른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 투자할 수 있나요? 장기 투자자라는 건 아예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2개월, 3개월 안에 승부를 보려면 뭔가 자꾸 모멘텀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자꾸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개인들하고 달라요. 개인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섹터에 최소 50%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7, 80%까지 비중을 실어도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섹터 비중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 영상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하고 2차전지 섹터가 비중이 지금 비슷한데,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어느 섹터 쪽으로 옮겨갈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섹터에 2차전지 섹터에 계속 비중을 실어야 되냐, 아니면 뭐 반도체 쪽으로 계속 섹터 비중을 그때 좀 옮겨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한나 연구원 이야기하는 게 기관 세미나 갈 때는 한번 꺾어줘야 된다. 이 꺾어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기관들 입장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아마 은연중에 쓴 거 아닌가 싶은데, 매도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도록 뭐 한다거나, 다른 쪽 뭐 요즘 같으면 챗GPT나 이제 뭐 로봇 같이 사실 실체 없는 그런 테마주 쪽으로 이렇게 뭐 옮겨간다든지 하는 그런 데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굳이 안 그래도 되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가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자기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어쩌면 좀 비교적 되게 솔직한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기관 투자자처럼 할 필요 없다.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건데 외국에서도 좀 가치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닥다리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좀 뭐 가치 투자든 뭐가 됐든 2-3년, 3-4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펀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성과도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빨리빨리 남들보다 먼저 수익 실현하고 또 다른 섹터 들어가서 이제 뭐 분위기 띄워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뭘 하게 되나요?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한껏 섹터 분위기를 막 달고 놨다가 한껏 이제 주가가 웬만큼 올라왔다 싶으면 자기네들은 또 싹 정리하고 다음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야. 이번에는 뭐 챗GPT야. 인공지능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몰이를 해가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저 3프로TV라든지 또는 뭐 각종 시향방송에 나오는 뭐 증권사에 또는 이 영업맨들 또는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정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많은 부분 의도가 섞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의도가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정 좀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에코프로 BM 한 3-4년 전에 비해서 거의 뭐 20배 이상, 15배, 거의 뭐 20배 가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 있는데 그게요, 그냥 올라왔습니까? 한 번도 굴곡 없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난해 1월 달에 그 이동철 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그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주가가 뭐 굉장히 급락을 했죠. 물론 그때 이제 줍줍했던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사실 누리고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사실은. 꼭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초에 LG엔솔이 물적 분할 후에 추가 이제 상장하면서 그때 수급 충격 때문에 2차전지 섹터들 주가가 상당폭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지금의 2차전지 섹터 흐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난해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2020년 코로나 폭락 이후에 유동성 장세 때 보는 2차전지 섹터의 그 힘이 사실은 좀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최근에 이렇게 그 상승 추세를 보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이제 유동성 장세 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가파르게 지금 주가가 치솟는 것 아닌가. 어쩌면 섹터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탄력을 받고 있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이게 특히 2020년 유동성 장세 때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섹터가 뭐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보면 반도체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반도체 섹터보다. 근데 지금은 섹터 전체의 크기가 반도체 섹터처럼 이제 커졌고 또 어쩌면 간접적으로 뭐 이래저래 이제 2차전지 섹터로 진입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이미 반도체 섹터의 사이즈를 능가할 정도로 커져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좀 인상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한나 연구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지금 기관 애널리스트들은 상당 부분 너무 이미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아니냐.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으로 따지기 힘들 정도로 뭐 고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자기는 조금 다른 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섹터가 상당히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주요 근거가 뭐냐 하면 일단 2024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2025년 가면 여러 가지 소재들이 공급 과잉 상태가 되는데 그래도 2024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공급 쇼티지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뭐 배터리 회사들이라든지 주요 양극재 회사들을 비롯해서 주요한 수주 공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모멘텀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한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그 강세를 계속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섹터 간의 이제 상대적인 어떤 성장성,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요. 2차 전지 섹터가 성장성이 강하다. 그런데 2차 전지 섹터 말고 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뭐 2차 전지 섹터 외에 다른 섹터들도 다 강하다면 2차 전지 섹터만 주구장창 오를 수는 없죠. 뭐 그때는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였고, 또 다른 섹터가 강세를 보일 때도 2차 전지 섹터가 뭐 조정을 받는 국면도 있었지만 대체로 좀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워낙 빠른 이제 성장 산업이니까요. 이한나 연구원 말대로 그런데 다른 모든 섹터도 다 성장성이 강하다면 2차 전지 섹터로만 수급이 몰릴 이유는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경기 순환주들,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철강, 조선은 뭐 그나마 좀 실적이 올라오는 구간인데, 뭐 철강, 화학, 기계, 뭐 자동차까지도 사실 포함해서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경기 순환 섹터들이 빠른 성장을 보기가 쉽지 않죠. 한국은 특히나 경기 순환 섹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도체도 대표적이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경우는 사실은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알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이제 재고 소진을 보통 한 뭐 몇 개월 앞두고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해서 움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적이 바닥을 찍는 시점보다는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해서 또 주가가 오른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을 지켜본 일반적인 이제 정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장비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의 주가 선행성을 일정하게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이제 지원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한국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섞이면서 최근에 반도체 그 장비주들, 특히 중국 익스포즈가 이제 상당히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로 주가가 꽤 반등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의 성장성이 눈부시게 빠르게 회복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대표적인 뭐 지금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섹터도 그렇게 빨리 성장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배터리 산업은 지금 미국 IRA의 발효를 계기로 해서 지금 급속히 성장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호령하는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여기에 소재와 장비를 공급해야 하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올해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뭐 어떤 다른 섹터들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20억 하던 회사가 뭐 50억, 60억 한다. 이런 건 사실은 성장률은 되게 크지만 그 성장의 스케일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 지난해 5조 3천억 했다가 올해 뭐 10조 넘길 공산이 크고, 뭐 소재 회사만, 대표적인 소재 회사만 해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얼마 전에 그 삼성 SDI 향으로 10년 계약 물량이 40조 원이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코스모 신소재도 LG 엔솔 향으로 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규모도 뭐 물론 뭐 포스코 케미칼 정도야 되겠습니까만은 기존의 코스모 신소재, 특히 후발 업체로 알려져 있는 코스모 신소재가 그동안 뭐 받았던 수주라든지 매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큰 규모가 나올 겁니다. 뭐 지금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도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됐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탑픽 두 종목 제외하고는 사실은 크게 오르질 않았는데, 이런 장비주들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수주와 실적이 동시에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계기에 랠리를 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담보된 성장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속하게 일어나는 섹터가 다른 데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랠리는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한나 연구원의 의견이 대체로 맞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죠. 이한나 연구원이 2025년 이후에는 소재가 공급 과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의견이 틀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보시는 거는 뭐 이제 양극재라든지 뭐 좀 큰 틀의 소재 이런 걸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소재가 공급 과잉 상태로 간다?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2025년, 2026년 가면요. 오히려 소재 쇼티지가 훨씬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뭐 70 정도다 이런 느낌이라면 그때 가면 100이 필요한데 뭐 85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쇼티지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 쇼티지의 절대적인 스케일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G엔솔, SK온 그 2022년 그 캐파 대비해서 2025년 가면 대략 3배 가까이 캐파가 커져야 되거든요. 이런 생산 캐파를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공급되는 소재들이 다 이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재들이 원활하게 다 공급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SK 등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배터리 생산 캐파를 현지에서 늘리고 있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내용도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도 속속 체결하고 있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코스모 신소재 이런 그 후발주자까지 그 배터리 3사가 지금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인즉슨 어쨌거나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소재 계약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 되면 뭐 공급 과잉이 될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2025년 가도 양극재 공급은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양극재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2차 전지 소재주 투자의 방향이라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극박, 동박, 그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이제 그 생산 수요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니켈 도움 강판 같은 경우도 소재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관련한 업체들을 다 탐방했을 때 공급 과잉이 아니고요. 예, 소재 지금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양극재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보세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재 업체들이 양극재는 그나마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도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C 같은 경우도 SK 넥실리스를 갖고 있는 SKC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SK온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루미늄박, 즉 양극박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매출 몇천억 하던 회사인데요. 사실은 몇백억 하던 회사들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시총도 얼마 안 컸던 회사들이고요. 아직도 초등학생이에요. 그나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도 초등학생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소재 공급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양극박 공급이 안 되고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캔이 공급이 안 되고 이러면 그거 배터리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라도 쇼티지 나면 못 만들어요, 여러분. 예. 물론 이제 그 소재 관련해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장의 그 사이즈 자체는 작더라도 실제로 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어떤 캐파 대비 또는 사이즈 대비해서 그 시장의 규모가 훨씬 커져야 되는데 그걸 미처 따라가면서 공급하지 못하면 그 쇼티지가 상당히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여력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원통형 캔을 만드는 니켈 도움 강판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재주 투자의 방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어떤 뭐 기업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다 이해하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2025년 가도 공급 과잉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25년, 26년 이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제가 볼 땐 공급 과잉보다는 여전히 공급 쇼티지일 거고, 절대적인 어떤 스케일 측면에서는 오히려 쇼티지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저는 오히려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10,000원에 갖고 있는데 이게 2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 사이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어쩌면 초보이신 분들은 야 내가 머리 틀라고 이런 수익률 처음 맛본다 이런 분들도 댓글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이게 지금 10,000원 하던 게 20,000원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게 3년 후에 4년 후에 이게 10만원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파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산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투자를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3, 4년 후에 지금 100% 올라왔지만 여전히 한 4, 5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근데 그 3년,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내가 이런저런 투자를 해서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60%, 70%의 연평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 그 자신이 있으면 뭐 해당 종목을 중간에 수익 실현하고 파셔도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이 없다. 그런데 3, 4년 후에는 4, 5배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냥 주식 투자 잘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종목을 웬만큼 그냥 다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안 파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조정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순환주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경기순환주는 이게 고점에 잘못 이제 샀다. 그러면 이게 피크아웃 되고 나서 다시 사이클 돌아오려면 보통 짧아도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려서 그 고점을 다시 회복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구조적 성장주는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올해 같은 분위기에서는 미국 시장이 커지고 특히 IRA 법안이 받쳐주고 그게 더해서 CRMA도 받쳐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LG엔솔부터 해서 각종 소재 업체들의 어떤 수주 계약이라든지 지분 투자 소식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조정의 기간이 길거나 또는 조정의 폭이 아주 깊거나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것 또한 염두에 두시고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충분히 되신다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멘탈이 안 된다. 저희 회원들이 이제 어쨌거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조정받아서 이제 수익이 안 날 때, 뭐 경우에 따라서 손실이 나고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포트에서 한 20에서 25% 정도 그걸 한꺼번에 수익 실현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그냥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뭐 가격대별로 또는 날짜별로 해서 그렇게 또는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좀 더 이렇게 뭐 오버슈팅 한다거나 이제 느낌이 드시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수익 실현했다가 그 종목이 만약 조정을 더 받는다면 수익 실현했던 자금을 가지고 더 물량을 많이 사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못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더 좋은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스터디를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후보 종목들을 공부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뭐 해당 종목이 이제 그렇게 조정이 오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남아있는 7, 80% 가지고 주가 상승에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시고요. 또 이 말씀도 제가 좀 어쨌거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종목들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해보고 뭐 아까 이한나 연구원 이야기로는 정권가에서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하기 힘들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으로는 뭐 답이 안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답이 안 나오긴 뭘 안 나와요. 지네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 답이 안 나오거나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서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웬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관들이 많이 사놓고 있는 뭐 SKIET, 첨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좋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영업이익 멀티플 배수 25배 정도 되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그건 내년이 아니라 뭐 한 2025년, 26년만 가도 여기에서 다시 한 3배 이상, 제가 볼 땐 최소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있는데 뭐 이게 왜 밸류에이션이 안 됩니까 이게. 배가 아파서 그런 거지.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거나 2차전지 섹터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연구소가 올해 소개한 그 종목 수익률을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2개 특집 보고서에 나눠서 10개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그중에 6개가 2차전지 섹터 종목이고요. 나머지 4개가 2차전지 섹터가 아닌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더니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은 저희가 골라도 진짜 잘 골랐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산해보고 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오늘. 평균이 한 100몇십 %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을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오늘 저희 회원 텔레그램 채널에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걸 왜 해드렸냐 하면,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수익 실현의 욕구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또 금방 빠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으면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직접 저희 회원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뭐 원래 당초에 설정했던 기대 수익률에 근접하거나 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연구소가 소개해줬던 종목들은 성장성이 워낙 강한 종목들이 많아서요. 제가 내년까지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적 추정이라든지 또는 뭐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년 기준으로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거의 뭐 지금 기준으로도 2배 이상 더 오를 종목들이 2차전지 섹터, 요 ABCD, EF는 2차전지 sek터 종목들이니까요. 이 종목들은 100% 더 이상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2025년, 2026년 기준으로도 기대 수익률을 한번 조금 구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추정하는 구간이 좀 다를 텐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회사가 2026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캐파 정설을 크게 해서 2026년에 그 실적이 이제 풀리 반영되는 그런 뭐 실적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2026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또는 2025년까지 어떤 이제 실적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어떤 구간이 일단락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2025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구간이 다르긴 한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볼 때 2025년, 2026년, 2, 3년, 3, 4년 정도만 더 내다봐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보다 409%, 뭐 476%, 486% 막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400%면 여러분 5배 오르는 겁니다, 지금 주가보다.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하고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 그냥 조정 왔다고 쉽게 막 내다 팔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처럼 막 그 섹터별로 돌아다니면서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모멘텀 플레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요.